네,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지난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알지오메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교를 저희가 찾아가 봤는데요. 이 알지오메스를 통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거, 뭐 어떤 점이 좋은 것인가, 저희가 왜 이걸 소개해드리는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미있게 생각하는 힘을 키운다. 네, 뭐든지 재미있고 흥미로워야 된다는 건 저희가 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학도 시각화해서, 시각화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걸 또 알려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 그걸 통해서 사고력까지 키울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이걸 소개해드리고 난 이후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은 내용이라고 아주 칭찬이 자자하셨거든요. 빨리 그 감사 인사를 하세요. 제가요? 감사라도 해야죠. 제가 한 게 별로 없는데 뭐 일단 감사합니다. 네, 뭐 좋은 말씀은 선생님들이 해주시는데 제가 감사 표현을 하니까 민망하네요. 네, 저는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시대가 변하긴 변했구나. 네, 저희 학창 시절 때 생각을 해보면요, 무조건 암산 빨리 해가지고 대답 빨리 하면 칭찬받는 그런 시절이었다면 맞아요.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자꾸 시대 하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저 그렇게 많은 나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래도 뭐 먹은 양으로 따지면 뭐 우리 그러면 제가 이 중에서 제일 많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좋은 얘기였어요. 시대가 변했다는 이야기. 예전처럼 무조건 주입식 교육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그래서 아주 효과적인 학습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두 분 선생님 모셨거든요. 김세식 선생님, 손은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요, 이 알지오메스를 통해서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교를 찾아가 보도록 할 겁니다. 또 어떤 재밌는 그런 수학 공부를 하고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오늘의 주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알지오메스를 통해서 사고력과 창의력을 길러요. 이게 바로 이제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들이 지난주에 이제 직접 알지오메스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접속을 해본 초등학생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제가 알지오메스 프로그램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했는지 그 개발 방향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초중고 학생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첫 번째였었고요. 두 번째가 우리나라 수학 교육 과정에 좀 맞게 최적화해 보자라는 거였고, 세 번째, 소통과 사고력 기반 그리고 수학적 실험 탐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네 번째, 개발 소스를 오픈해서 지속적인 확장을 기반을 마련하자. 그리고 다섯 번째, 클라우드 서버를 활용한 온라인 공유 플랫폼을 구성해 놓도록 하자. 이렇게 했는데. 아주 중요하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수다학 작가님이신 줄 알았어요. 왜요? 아니 매주 자료 조사를 정말 제대로 해오시니까. 그럼 전문가시잖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들도 굉장히 이제 극찬을 아끼지 않는 알지오메스.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 중학교였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고등학교를 만나봅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수학은 저희 때도 진짜 어려웠는데 필근 씨가 이걸 정리할 수 있을까가 벌써부터 걱정인데.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여러분, 알지오메스입니다. 알지오메스가 우리를 정말 쉽게 즐겁게 수학하는 길로 인도해 주지 않을까 좀 부디. 그 점에 기대를 해보면서 경남 창원에 있는 신월고등학교로 함께 떠나 보겠습니다. 오늘은 경남 창원에 위치한 창원 신월고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1학년 수학 시간, 집중한 아이들의 시선이 온통 한 곳을 향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독특한 무늬만 한가득.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기억나나요? 네. 도형의 이동이 뭐였죠? 도형의 형태는 유지한 채로 위치만 옮기는 약간 그런 걸. 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 평행 이동을 활용해서 테셀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셀레이션이란 도형을 이용해 평면 또는 공간을 빈틈없이 덮는 디자인으로 수다학에서 종종 만나본 적이 있죠. 이 수학적 디자인을 알지오메스로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알지오메스에서 테셀레이션 만드는 방법은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정사각형에서 그리고 싶은 부분을 반대편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킵니다.
그렇게 평행 이동을 여러 번 해서 만들어진 도형은 평면을 채울 수 있는 테셀레이션 조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테셀레이션 조각을 이용해서 평면을 채우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색깔은 물론 원하는 디자인을 규칙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형의 방정식 단원을 복습, 응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군요. 아이들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처음에 정사각형으로만 수업했던 거를 혼자 약간 알아보면서 좀 더 다양한 형태를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어 보는 게 재밌었어요. 도형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테셀레이션 만들고 도형을 하니까 도형 반정식 이해가 쉬워서 좀 더 집중 잘 되는 것 같아요. 나만의 개성이 듬뿍 담긴 테셀레이션 만들기 성공입니다. 한편 또 다른 시각. 이번엔 어떤 활동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스케치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자, 그때 했던 거 한번 꺼내봅니다. 벼랑간 준비해온 작품을 꺼내보는데요. 나비부터 물고기까지 등장. 정체가 궁금합니다. 한반도 멸종 위기 야생 생물을 픽토그래프를 이용해서 디자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픽토그래프란 다양한 함수와 방정식을 활용해 형태를 표현한 작품을 뜻하는데요. 멸종위기로 분류된 야생동물을 픽토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오늘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 역시 알지오메스로 손쉽게 구현해 볼 수 있다고요. 이때 꼭 필요한 수학 원리가 있습니다.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그거를 그대로 디자인을 표현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픽토그래프에서 우리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원의 방정식, 1차 함수, 2차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 픽토그래프 디자인을 하면 원하는 폭이나 원하는 곡선 등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그 개수들을 변경해가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알지오메스 대수창에 함수식을 입력해 그래프를 그립니다. 이후 개수를 바꿔가며 그래프의 기울기와 폭을 조정하고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으로 그림을 맞추면 끝! 과연 알지오메스로 픽토그래프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는 흑권이 만들고 있어요. 깃털은 YWTS라는 함수를 이용해가지고 직선과 곡선의 그런 형태를 만들어봤어요. 빅토어라는 물고기를 디자인해봤어요. 이 물고기가 생긴 것도 어렵고 해서 맨 처음에 좀 그리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 보시면 직선도 쓰고 무리함수랑 유리함수도 쓰고 원의 폭까지 쓰면서 그리다 보니까 조금 괜찮아졌어요. 다소 복잡한 디자인도 입력만 하면 정확한 그래프가 나오니 모두 완벽하게 소화해냈네요. 이 활동을 통해 함수식 속 개수에 따른 차이를 직접 확인하며 함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답니다. 마지막 발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표범을 조사했고요. 유리함수는 얼굴 형태를 잡았고 무리함수는 몸통 형태를 잡았습니다. 제가 한 건 긴꼬리 딱새고요. 여기 몸통 이렇게 하는데 유리함수를 썼고요. 여기 무리함수를 쓴 것 같습니다. 다리예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함수식도 제가 적어보고 무리함수도 넣었다가 유리함수도 넣었다가 좀 더 알맞고 모양에 딱 맞는 것들을 찾아서 하면서 좀 새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창의력도 좀 많이 생각한 것 같고. 이렇게 알지오메스로 다양한 디자인을 그려보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답니다. 학생들이 함수는 그냥 단순히 식이라고 생각해서 계산하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알지오메스로 스스로 원하는 함수를 나타내고 또는 테셀레이션에서 스스로 필요한 도형을 만들어내는 이런 활동이 학생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사고력도 기를 수 있고 또는 남들과 다른 그래프나 도형을 그리면서 창의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저렇게 아는 용어 나올 때가 정말 기분이 좋죠. 다행이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고 그러니까요. 테셀레이션. 테셀레이션은 이제 선생님들이 좀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가 좀 많이 이제 익숙하게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이 방정식 원리를 통해서 만들고 뭐 이러는 걸 보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설명을 들어서 그렇지 되게 어려운 거를 알고 있었네. 그러게요. 뭐 약간 좀 이런 좀 뿌듯함도 있습니다. 약간 그죠? 으쓱합니다, 약간. 사실 뭐 그동안 수학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이라면 테셀레이션이라는 말 그리고 어떤 건지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고
평행 이동, 대칭 이동도 좀 이해하실 것 같고. 그 예. 저기 고궁 투어 할 때, 그렇죠. 예, 그 담장에 있던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애셔 그림 속 뭐 반복되는 모양. 오, 그거.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으쓱합니다. 예. 야, 네, 아, 이거 완벽합니다. 예. 테셀레이션이 단순히 미술이 아니라 수학과 미술 통합 활동이라고 할 수 네네네네. 있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알지오메스를 사용해서 테셀레이션 작업을 하는 걸 보니까는 훨씬 더 손으로 하는 것보다 더 복잡한 도형을 다양하게 만드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초등학생들이 이 알지오메스를 이용해서 테셀레이션 해보는 거는 어렵겠지만 그렇죠. 5학년 2학기 3단원에 합동과 대칭이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합동 그리고 대칭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익힌 뒤에 먼저 선대칭 또는 점대칭 도형을 직접 그려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여러 개 똑같은 합동인 도형들을 그려서 그걸 가지고 테셀레이션을 직접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리고 이제 그래프 활동이 이제 나왔는데 그래프 앞에 이제 글자가 붙어 있었어요. 네. 픽토. 픽터. 네.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약간 픽토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반도 멸종 위기종을 디자인한다. 예, 뭐 얘기만 들어도 무슨 얘기야 이럴 수 있는데 무서워요. 확실히 고등학생들이라 수준이 좀 다르네요. 그죠? 그러게요. 네, 확실히 그 좀 고급진 영화가 좀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걸 하다 보면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요. 함수 표현과 그래프가 연관돼서 변화되는 게 또 바로바로 보이잖아요. 그림을 그리려면 내가 이렇게 하려면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좀 더 낮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 개수를 조절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하려면 어떻게 함수의 개수를 바꿔야 되는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권장하고픈 활동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라든지 2학년 수행평가로 저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는데 학생들 작품들이 아주 훌륭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한번 꼭 해보고 싶은 활동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캐릭터 디자인에 어떤 그래프를 사용했다, 뭐 적다 보면 그래프의 어떤 특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개수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고등학생들의 어떤 수학 공부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들에게는 뭐 당연히 이제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요걸 그 눈높이를 싹 낮춰서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활동으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린 모르지만은 분명히 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손은재 선생님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 예를 들어 우리 어린 왕자라는 이야기 아시죠? 네. 알죠. 어린 왕자에서 이렇게 생긴 그림을 보고 그래서 뭐가 떠오르냐고 물어봤을 그렇죠, 때 그렇죠. 어른들은 그냥 모자 아니냐 뭐 이렇게 대답했고요. 근데 어린이들은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막대 그래프의 가장 높은 점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거기 색칠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게 무엇인지 상상해본다던가 아니면 꺾은선 그래프의 안쪽을 색칠해서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갈 것 같은지 상상해본다든지 그 실루엣 안에 이런 활동들을 또 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물어보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까 그 테셀레이션, 요거 관련된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시중에 그 정사각형, 정삼각형, 뭐 정육각형, 뭐 마름모 등등을 이렇게 도장처럼 만들어서 팔아요. 스탬프. 예, 그래서 스탬프 도장처럼 이렇게 스탬프해서 이렇게 찍어서 아이들이 다양한 찍기만 하면 되는 그런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이게 도형을 접할 수 있고 또 창의적인 모양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걸 좀 구입을 못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색종이 같은 걸로 정다각형 모양을 오려서 잘라서 이렇게 붙이면 당연히 테셀레이션 활동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간편하고 좋은데요. 창의적으로 또 만드는 방법들도 있어요. 네. 자, 정사각형을 하나 만듭니다. 정사각형을 기본으로 하고 이거를 평행, 대칭, 회전 이동해서 이제 테셀레이션을 만들 건데요.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각 변에 중점을 하나씩 찾아요. 그런 다음에 정사각형 안쪽에 홀을 하나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한 변의 그 중점을 얘를 E라고 한다면 이 홀을 이 점을 중심으로 180도 회전을 해요. 그럼 이렇게 S자 거꾸로 한 모양들이 이제 나타나요. 한 변에. 그럼 얘를 정사각형의 중심으로 해서 얘를 90도씩 회전하는 거예요. 그럼 회전하면 얘가 여기 있고 얘를 또 다시 90도 회전 이쪽 변에 생기고 또 얘를 또 90도 회전하면 이쪽 변에 생겨요. 그러면 이런 모양들이 나와서 바람개비 같은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야. 그래서 불필요한 선들을 다 감춰주고 얘들을 옆으로 평행 이동하고 또 아래로 평행 이동하면 바로 테셀레이션이 하나가 완성이 되죠. 이야. 이렇게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이 참 좋거든요. 멋있다. 저게
야, 저게 정말 대단하네요. 네. 자, 알지오메스로 하는 수 오늘은 신월고등학교 학생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1학년을 만났으니까 그거 하나 올라가 보려고요. 또 올라가나요? 아니 뭐 이제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 그 정도 난이도면 괜찮은데 말이죠. 어려워도 또 다 해결해 주시니까요. 선생님들 믿고 가 보겠습니다. 고2 수업 현장으로 떠나 봅니다. 이번엔 2학년 일반 아이들을 만나볼까요? 우리가 이전에 확률에 대해서 간단히 배웠고 여러분들이 그때 수업 시작과 동시에 갑자기 주사위를 던지는 아이들. 게다가 한쪽에선 굴렸을 때 나온 눈의 횟수를 기록하기 바쁜 모습. 대체 뭘 하고 있는지 수다학도 좀 알려주세요. 주사위를 던져서 할 수 있는 확률 실험 게임입니다. 학생들이 주사위를 한 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이 어떤 분포를 이루는지 추측하고 서로 결과를 비교하면서 가장 가깝게 맞추는 학생이 승리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주사위를 2개, 4개로 늘려가면서 각 눈의 합이 몇 개가 나오는지를 추측합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가 2개라고 해볼까요? 먼저 주사위를 굴렸을 때 두 눈의 합이 나올 확률을 예측해 총 20칸을 색칠합니다. 그 다음 실제 20번 정도 던져 나온 눈의 합에 색칠이 되어 있다면 X 표시로 지워나가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색칠한 모든 칸에 X 표시를 한 사람이 승리. 이번에는 주사위를 4개로 하려고 합니다. 4개. 주사위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난이도는 업. 여기서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칸을 채우느냐가 관건입니다. 각 팀이 색칠하기 바쁜 그때 무한 계산에 빠진 친구가 있네요. 4개 굴렸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걸 구하고 있어요. 아니요, 범위가 너무 구하기 힘들 것 같아요. 주사위 4개를 굴렸을 때 나올 수 있는 눈의 합은 4부터 24까지 무려 50번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럼 23? 24? 23. 진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몰라 우리는. 조건이 필요해서 확실히 막 우리 잘 짰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네. 기나긴 논의 끝에 각자의 방법으로 칸을 메꿔보는데요. 이제 이 확률 게임의 하이라이트. 주사위를 돌려 결과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바로 알지오메스로 말이죠. 자, 하나 던지겠습니다. 사뭇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때 17 21 21 나온다니까. 17 숫자가 하나씩 호명될 때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맙니다. 자, 다음 숫자 16 이토록 맞히기 어려운 확률 게임에 알지오메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주사위를 손으로 던졌을 때는 2000번, 3000번 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알지오메스를 이용하면 2000번, 3000번, 10,000번이 넘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계속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숫자 14 직접 던지지 않고도 무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 외에도 알지오메스의 특별 기능은 또 있습니다. 이항 분포, 정규 분포를 포함해 확률 분포에 관한 개념을 익힐 수 있다는 사실. 특히 알지오메스를 활용하면 이렇게 주사위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눈의 합이 양쪽 대칭을 이루는 종 모양의 확률 분포, 즉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복잡한 개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이 게임을 하면 주사위 2개, 3개, 4개에 대한 정확한 분포를 알 수 있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본인의 추측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활동이 실제로는 그 이항 분포나 정규 분포와 관련이 있는데요. 교과서에서는 이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와 관련된 내용을 증명을 하지 않고 그냥 개념이나 성질만 익히게 되는데 이 알지오메스를 활용한 주사위 눈합 추측 게임을 이용하면 증명까지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 주사위 수를 게임으로 예측해보며 새로운 수학 개념을 배워본 시간. 과연 아이들에겐 어떤 의미였을까요? 계속 22만 외쳤는데 아쉽게 7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기회 때 한번 이겨보고 싶습니다. 교과서에서는 확률이 우리 실생활에 많이 쓰인다라고 이렇게 몇 줄로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번에는 그가 값이 나오는 과정을 직접
구해보고 저희가 직접 느껴보면서 아 우리가 진짜 평소에 쓰던 학통에는 이런 원리가 있구나를 직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세상 똑똑한 친구 알지오메스로 만나본 수학.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이제 컴퓨터로 재밌게 공부하며 수학적 사고력을 높여보세요. 야, 이게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뭐 주사위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반갑습니다. 안도가 예.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아무튼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이걸 만약에 그냥 집에서 했으면 이거 뭐 수천 번 던지고 이래야 될 걸 알지오메스를 이용해서 하니까 뭐 고생도 덜하고 결과도 빨리빨리 나오고 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알지오메스의 장점은 이런 실험도, 또 확률 실험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인데요. 네. 이런 확률 실험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던진 횟수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쉽습니까? 10,000번? 아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데 탁탁탁 하니까 시각적 자료를 축축축축 변하면서 변화를 쉽게 관찰할 수도 있고 예. 또 변화도 예측도 가능해요. 그렇죠. 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숫자가 가니까 그렇게 따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2학년 2학기 보통 확률과 통계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 대부분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3단원에 통계 단원에 그 정규분포를 배우는데 어떤 도입할 때 그 앞단원에서 이 맥락으로서 이런 제공을 해주는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이 한마디로 사실 본 내용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워밍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학생들이 어떤 개념을 배울 때 그 이전에 배경 지식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좀 쉽게 배울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게임으로 어떤 걸 제공을 해주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야, 이게 고등학생들도 워밍업으로 게임을 한다고 하니까. 야, 이 알지오메스를 만나면서 저희들도 이 우리가 갖고 있던 이 고등학교 수학에 대한 울렁증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그 고등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습니다. 네, 뭐 그런 정도예요. 예. 불가능한 거 아니까 일단 던져보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주사위 게임이니까 이런 거는 초등학생들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초등에서는 또 나름대로 직접 주사위를 던져보거나 아니면은 가위바위보를 해보면서 확률을 몸소 체험해보는 것도 뭐 나름의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또 5학년 2학기 6단원 평균과 가능성 단원에 이와 비슷한 활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사위를 직접 막 던져보면서 주사위 눈의 수가 1 이상일 가능성. 그다음에 주사위 눈의 수가 뭐 짝수가 나올 가능성.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눈의 수의 합이 뭐 7 이상일 가능성. 이런 거를 말로도 표현해보고 그다음에 수로도 나타내보고 이런 활동을 하거든요. 이 영상 속의 활동은 이 활동의 진화된 버전처럼 보이네요. 근데 그 확률이나 통계 뭐 이런 거에 관련한 활동은 초등학생들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저학년도 가능해요. 2학년 2학기 5단원에 표와 그래프 단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직접 가위바위보를 하고 그 결과를 표에 기록해보고 정리해보는 활동이 있어요.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이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 즉 이기는 거, 지는 거, 그다음에 비기는 거. 자, 이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자료를 정리해서 표로 나타내는 방법을 학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행 횟수를 좀 더 늘리면 뭐 10번, 20번, 30번 이렇게 늘리면 결국은 이기고 지고 비기는 것의 횟수가 비슷비슷해진다는 것까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야, 참 재밌습니다. 수학이 이렇게 재밌는지를 40 넘어서 알았네요. 예. 얼마나 다행이에요. 40 전에 알아서. 그러게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알았네요. 자, 이렇게 2주 동안 저희가 정말 고마운 프로그램이죠. 알지오메스로 공부를 하는 학교. 중학교도 가보고 고등학교도 가봤습니다. 이렇게 참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뭐 고맙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하고요. 자, 마무리하기 전에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사실 알지오메스의 가장 본질적인 장점은 함수와 기하라고 할 수 있어요. 더불어 뭐 삼각비, 삼각함수를 알지오메스로 공부하면 또 이해가 잘 되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뭐 또 중학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도형 중에 원과 뭐 삼각형에 관련된 다양한 성질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직접 작도해 보는 게 별로 없고 이론만 배우거든요. 이래이래. 근데 그걸 직접 작도해 보면은 그 개념의 깊이가 저는 깊어질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이거 배울 때 내심, 외심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관심과 흥미가 생긴다면 이런 프로그램 한번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수학 개념이 공고해지고 또 수학이 재밌어질 겁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리를 잘해 주십시오. 더욱더 고급지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필근이의 핵심 정리! 빠밤!
아니 글쎄 고등학생들도 수학 공부할 땐 재밌는 게임을 활용한대요. 어떻게? 소프트웨어 공학도구 알지오메스로요. 컴퓨터로 주사위도 굴려보고 나만의 테셀레이션도 만들고 고급지게 멸종위기종 동물까지 디자인해보면서 사고력과 창의력을 올리고 있는 신운월 고등학교 학생들, 여러분 고등수학이라고 너무 겁먹지 마세요. 얼마든지 쉽게 바꿔서 활용할 수 있다고요. 나만의 테셀레이션 만들기, 도장이나 색종이를 이용해 테셀레이션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나만의 디자인하기, 막대 그래프나 꺾은 선 그래프를 이용해 상상 속 동물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요. 가족, 친구와 함께 주사위를 던지거나 가위바위보를 하는 활동으로 표와 그래프, 확률과 통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네, 수학적 사고력과 창의력이라는 것은 고학년이 돼서도, 고등학생이 돼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미리, 아까 그 참 좋은 단어였어요. 워밍업을 미리미리 이렇게 해주는 것이 나중 가서도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유튜브 YTN 사이언스 채널에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이야기 함께 해주신 김세식 선생님, 손은지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필근 씨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